이전에는 대표적으로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 대출 정도를 취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은행에서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팔고 있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에만 가도 보험사의 보험이나 증권사의 펀드를 가입할 수 있게 됐죠. 심지어 은행에서는 적금을 들러간 고객한테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직원들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왜 은행들은 자신들의 상품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에서 보험 상품 같은 거를 파는 걸까요? 오늘은 은행이 보험 상품을 권유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은행 창구를 통해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방카슈랑스라고 합니다. 보험사가 은행 지점을 빌려서 자신들의 보험 상품 판매를 부탁을 하고 은행이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해 준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해 주는 것이죠.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은행처럼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설령 지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점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신규 가입 문의보다는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보험사의 지점은 고객 서비스 면에 특화된 점포로 볼 수 있겠죠. 특히나 보험사가 하나의 점포를 낼 때마다 수억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 운영비나 유지 비용과 같은 부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효율성도 떨어지겠죠. 아마 대부분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보험을 굳이 내가 찾아서 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지인이 부탁으로 가입을 하거나 보험을 가입하면 물질적인 거 혹은 금전적인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얼떨결에 가입하게 된 경우가 대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직접 보험사에 찾아가서 가입하기보단 우회된 경로로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반면에 은행은 항상 금융거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방문하는 곳이에요. 이 타겟팅화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면 보험 가입률도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금융지주 회사들을 만들어서 동일한 금융그룹 내에 있는 은행과 보험사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은행과 보험사 간에 발생될 수 있는 이익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KB금융그룹,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산하에는 12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죠.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KB증권, KB손해보험, KB캐피탈, KB저축은행. 신한금융지주 안에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생명, 신한캐피탈, 신한금융투자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죠. 한 지붕 안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팔되 은행의 경우에는 지점이 많잖아요. 고객과의 접점이 높은 은행을 판매 창구로 적극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또 다른 형태는 은행이 보험 자회사를 설립해서 보험 영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조인트 벤처 방식으로 은행과 보험사가 공동으로 보험 자회사를 설립해서 보험 판매에 대한 이익을 반반씩 나눠 가질 수도 있겠죠. 이때 은행은 보험을 판매할 때 다양한 상품을 판매를 합니다.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 건강보험 이렇게 팔 수도 있겠죠. 이때 가장 일반적인 판매 방식을 우리는 판매 제휴라고 불러요. 은행에서 판매 제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금융 수수료가 얼마나 되길래 은행에서 보험을 팔고 있을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가장 흔하게 가입을 권유하는 보험은 저축성 보험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저축 상품으로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데 심리적 부담감이 낮고, 또 은행 입장에서도 주된 금융상품인 예적금과 비슷하기 때문에 판매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보험사마다 지급해주는 수당은 다릅니다.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했을 때 주력 상품이 되는 저축보험의 경우에는 한 달 보험료의 3.8배 정도를 수당으로 줘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내는 저축보험에 가입하면 판매한 쪽에서 약 38만 원 정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3년을 저축하는 적금의 원금은 36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은행이 예대 마진으로 약 한 1포인트 정도의 수익을 가져간다고 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한 달에 10만 원씩 3년 저축하는 적금을 판매했을 경우에 약 4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남는데, 38만 원이 남는 상품을 파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4만 원 남는 상품을 파는 게 유리할까요? 은행 입장에서도 차라리 한 달에 10만 원씩 10년 넘게 넣는 저축성 보험을 파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보장성 보험은 보험금을 되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가 더 많이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한 달 보험료의 14배 정도의 안팎의 수당을 줍니다. 고객이 만약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넣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판매 수당은 약 140만 원 줘요. 한 달에 30만 원을 넣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판매 수당은 약 420만 원. 한 달에 50만 원을 넣는다면 약 700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는 거죠. 물론 이 수당은 일시불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첫 달에 납입 금액의 약 7.5배는 일시금으로 받고, 고객이 가입한 후에 1년간 매월 조금씩 나눠서
납입 금액이 한 2.5배 정도 되는 금액을 나눠서 주고요. 나머지 금액은 그 이듬해에 조금씩 더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특히 변액 종신보험은 월 보험료의 15배를 주고요. 연금보험은 월 보험료의 3배에서 4배, 변액 연금보험은 월 보험료의 4배에서 5배를 판매 수당으로 줍니다. 물론 은행은 보험 설계사 수당으로 나오는 전액을 판매한 직원에게 모두 다 주지는 않지만 건당 인센티브를 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어져 있는 보험 설계사한테는 이 돈을 전부 지급해 줍니다. 제가 특정 보험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이냐면 삼성생명의 직원이다 라고 한다면 삼성생명의 상품을 판매하는 직원이에요. AI생명이라고 한다면 AI생명에 있는 상품만을 판매하는 직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특정 보험사에 소속된 직원들은 보험사와 설계사 이렇게 2단계로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보험사는 소속되어진 설계사한테 수수료를 100%를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보험 쪽에는 GA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GA 조직은 보험 대리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합니다. 보험 대리점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랑 계약을 맺어요. 너네 상품 뭐 있니? 그거 팔아줄게. 보험 대리점과 보험사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이때 보험 대리점에 소속되어진 설계사가 보험을 판매할 경우에 보험사와 GA 그리고 설계사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보험사는 GA 조직한테 수당을 주고 GA 조직은 보험사가 준 수당으로 설계사와 돈을 쉐어하는 구조로 수수료를 받아가는 체계입니다. 한 단계를 더 거치다 보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럼 설계사들은 수당을 더 많이 주는 보험사 대신에 보험 대리점에서 왜 활동을 하느냐?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한 생명사나 생명보험사에 속한 설계사보다 다양한 보험 상품을 위탁받아서 판매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같은 보장에서 여러 보험사를 비교를 하니까 더 저렴한 상품을 고객에게 소개해 줄 수 있겠죠. 이 말은 고객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도 있고 소속되어진 GA 조직에 따라서 또 지원해주는 범위가 보험사에 비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설계사들이 보험 대리점에서 활동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가입 목적에 따라서 변액 종신보험이 좋을 수도 있고 연금보험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험사나 은행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1년 정도만 보험료를 내다가 해지하겠다고 하는 경우 수당을 다시 환수하기도 어려우니까 해지하겠다라는 고객이 있으면 고객이 낸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제외하고 돌려주는 거죠. 1년 이내에 고객이 해지할 경우에는 설계사 수당을 일부 환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행의 경우에는 예대 마진을 고려했을 때 이 해지율과 같이 놓고 본다면 수당을 많이 주는 종신보험을 판매하기보다 저축보험을 판매하는 게 은행의 입장에서는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축보험을 1순위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 지점에서 연간 판매해야 되는 보험의 목표 수치 혹은 수수료 이익 목표치를 세워두기도 합니다. 지점들은 이 목표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은행 창구에 온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이나 펀드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은행에서 보험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요즘에는 은행에서 보험을 직접 가입하기보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직접 보험 상품을 찾아보고 가입하는 고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큰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 창구에서는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가입을 할 때 혹은 대출을 받을 때 보험도 함께 같이 가입을 하시면요 예금 이자를 더 주거나 대출 이자를 더 깎아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바로 보험에 가입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보험인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저렴한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할 때 가장 저렴하고요. 두 번째로는 은행을 통해서, 세 번째는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순위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삼성생명에 가입하고 싶어. 그러면 삼성생명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삼성생명의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되는 것이 아니라 삼성생명 상품을 팔고 있는 설계사들이 올려놓은 광고에 홈페이지로 연결돼서 내가 거기에 연락처를 기재를 해야 되는 거라면 100% 설계사한테 나의 DB가 넘어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특정 회사의 명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고 입력한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가입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겠는데 은행은 적립금이 많아서 나중에 받는 금액이 큽니다. 보험은 보장 금액이 많고 요즘은 소멸성도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금액을 냈을 때 은행은 적립금을 많이 준다. 보험회사는 보장이 크다라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면 좋겠죠. 다음 시간에는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는 보험에 대한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